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달성 습지에서 관측됐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올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고니와 큰 기러기 수십 마리가 올해도 달성 습지를 찾아 반가움을 더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달성 습지를 찾는 겨울 철새가 더 많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닭 10여 마리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먹잇감을 찾는 듯 이쪽 저쪽을 살피더니 어느새 무트로 올라가 부리로 땅을 쪼아댑니다. 두루미목, 뜸부깃과 조류인 물닭은 겨울철 우리나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입니다. 겨울이 되면 달성 습지에서 물닭을 비롯해 많은 겨울 철새들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새는 4마리 왔었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갔고, 고니는 지금 계속 개체수가 좀 적지만 계속 오고, 그거는 1달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올 거예요. 지난해 달성 습지를 다녀갔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는 올해는 아쉽게도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 상공을 지나간 것이 목격이 되기도 했지만 달성 습지에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천연기념물 큰 고니가 최근 들어 달성 습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큰 기러기 수십 마리도 매년 달성 습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일본에서 월동하던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달성 습지도 이들의 월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월동하던 제두루미나 흑두루미가, 특히 제두루미가 지금 한 800km 올라와서 주남 저수지에서 월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큰 고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 월동지가 그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 이동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달성 습지도 향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성 습지는 성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만 하더라도 흑두루미나 제두루미의 월동지이자 도래지였습니다. 최근 들어 습지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달성 습지에 먹이를 제공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습지가 다시 한번 겨울 철새의 월동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정희 동상 건립을 놓고 문제가 국회에서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에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 즉 동대구역 고가교 부지는 현재 국가철도공단 소유입니다. 공단은 대구시에 동상을 설치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4번 보냈지만 대구시는 공단과 협의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대구지법에 냈습니다. 동상을 철거하라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와 불법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아까 대구시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 보내고 그만큼 했는데 안 하는 게 협의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강제로 철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했고요. 예, 법원에 했고, 그것이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동상 철거를 위한 가처분도 지금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소유권을 오기 전에 이미 관리권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동대구역 관리권을 광장은. 그런데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불법이니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적법한 시의 조례도 만들었고 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하자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기업인들은 2024년 한 해 가장 주목했던 글로벌 이슈로 트럼프 당선을, 국내 이슈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전국 혼란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2기는 대구 기업이 꼽은 2025년 글로벌 키워드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 국내 키워드 1위는 물가였습니다. 지역 이슈와 키워드로는 행정 통합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전국 혼란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경제 이슈와 2025년 키워드를 조사했습니다. 2024년 분야별 이슈는 글로벌 분야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국내 이슈는 계엄과 탄핵 등 전국 혼란, 지역 이슈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은 88.3%가 트럼프 당선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환율 변동이 66.1%를 차지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순으로 답했습니다. 국내 이슈 중에는 계엄과 탄핵 등 전국 혼란이라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 경기 부진, 자영업 부진 및 폐업 증가, 저출생 고령화 지속, 저성장 고착 순으로 꼽았습니다. 지역 이슈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대구 제2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탑5에 올랐습니다. 2025년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는 글로벌 분야의 트럼프 2기, 국내 분야는 물가, 지역 분야에선 대구 경북 특별시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키워드 중에는 트럼프 2기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환율과 관세, 보호 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프 2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대거 상위에 올랐고 AI 혁명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키워드 1위는 물가, 그 뒤를 이어 인구 감소, 불황, 금리, 지방소멸 등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30에서 40% 정도의 고른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 지역 키워드는 대구 경북특별시, TK 신공항,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응답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주요 이슈와 키워드들이 대부분 긍정보다 부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과 신공항 등 중요한 지역 현안들이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해 특별 전시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편의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편의점에서 장애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작은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 리테일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와 평창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입니다. 매장 청소와 진열대 정리, 물건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편의점 업무를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돈 계산할 때 어쨌든 꼬이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나르는 것도 어쨌든 한 번은 재밌기도 하고. 현재는 발달 장애인 3명이 교대로 서너 시간씩을 근무합니다. 그동안 공동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에 그치는 일을 했다면 이곳에선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자존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편의점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자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행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딸. 그 모습에 부모님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데서 활동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아직 포석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해요. 우리 아이 속에 저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딸이 행복해하면 엄마 자동으로 행복한 거죠. 편의점은 일하는 장애인, 이곳을 찾게 될 장애인 손님을 위해 매장 통로를 넓히고 쓰레기통과 진열대는 높이를 낮췄습니다.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냉장고 문은 미닫이로, 만약을 위해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문턱,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편의점입니다. 이런 장애가 내가 원해서 되지도 않았고, 장애 부모님도 내가 원해서 장애 자녀를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편의점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장애인과 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도 겨울 추위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언제나 노숙자와 쪽방촌 거주민과 같은 주거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데요. 추운 밤이 가장 긴 동짓날, 경상 가명공원에선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외로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빈곤층의 모습을 우성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 겨울 찬바람 부는 대구 도심 경상 가명공원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서툰 글씨로 써놓은 외로움, 고독,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유서 같은 그리움을
날마다 쓰면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 쪽방상담소 행복 나눔의 집이 2009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16번째로 진행한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입니다. 이 추모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사회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 문제와 홈리스의 죽음이 사회적 죽음임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무연고 사망에 대한 지금 전국적이나 아니면 대구 차원에서도 그러한 구체적인 조사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대책이란 것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떤 주거 약자인 노숙인, 쪽방 주민분들에게 좀 턱없이 부족한 행사에선 홈리스를 위한 동치 팥죽 나눔, 의료 상담과 주거 상담, 그리고 추모 시 낭송과 헌화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대구에서 홈리스를 비롯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쪽방상담소가 군의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무연고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2014년 33명에서 2019년 150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20년 12명에서 2021년 177명, 2022년 232명, 지난해 2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307명으로 5년 전보다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절대적 빈곤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이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홈리스 등 극빈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 설치 목적을 상실한 보행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육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합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감삼동과 성당동을 연결하는 감삼육교. 성당동에서 감삼중학교와 감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난 1993년 건립된 횡단보도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2011년 감삼중학교가 폐교했고 감삼초등학교 학생들마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노년층마저 외면하며 육교 원래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어떤 어르신분은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감삼육교는 건립 의도와 다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상단에서는 가끔 술판이 벌어져 음주로 인한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단 주변에서는 좁은 보행 공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교 시설물이 전체 보행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교 옆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감삼육교는 건립한 지 30년이 지난 도로시설물입니다. 안전등급에서 양호 판정을 받고 있지만 달서구 10개 육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승강기도 없어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 주체인 대구시의 홍보 게시대 역할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폐교하고 초등학교만 남아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되는데 성당동 학생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이제 요즘은 그냥 육교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 사회는 보행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육교도 철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에는 50여 개의 보행 육교가 남아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육교가 있다면 철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올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절반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8회에 걸쳐 125일 동안 회기를 운영해 총 3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의 경우 총 161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82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습니다. 시정질문은 24명의 의원이 12회에 걸쳐 42건을, 5분 자유발언은 13회에 걸쳐 28명의 의원이 61건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착한 가격업소를 10,000원 이상, 3번 이상 이용하고 달서구 공식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 실천 운동 이벤트를 엽니다. 또 소상공인 업소 이용 릴레이 캠페인과 골목형 상점과 두 곳 신규 지정,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 전통시장 특별 할인 행사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 1일자로 소상공인 지원팀을 신설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이 1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다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학교는 반송 금포, 강림 금계, 옥포초등학교와 북동 남동 현풍초등학교, 그리고 비슬 육아 구지 세연초등학교입니다. 달성구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른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과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유아 감정놀이 자료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이 자료는 마음자람파들, 빙고놀이 제트, 책자형 활동 자료로 구성돼 유아의 감정 표현과 이해를 돕습니다.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무임이 최근 달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활동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가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법적으로 정식 교과서로 인정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